어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진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 프로덕트 디자이너 들어오실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자기가 그런 비주얼 작업을 했던 것들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한두 개를 뽑아서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쭉 풀어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훨씬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시장에서 어떤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좀 자극적으로 뭔가를 많이 셀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는 우디라고 하고요. 현재 현업에서 10년 정도 디자인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디자인 관련된 글을 기고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사용자를 사로잡는 UX UI 실전 가이드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 윤리라는 주제에 좀 관심이 많아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디자인 윤리 커뮤니티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그런 디자인 윤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총 10년간 이제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요. 앞에 5년은 이제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서 제네시스 모터스나 삼성 그리고 쉑쉑버거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의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뒤에 5년은 지금은 앱이 유니콘 기업이 된 정육각에서 전체 디자인 총괄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UX UI부터 시작해서 브랜딩 그리고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일까지 했었고 하나의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들을 맡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명함에 웹 디자이너라고 직함이 찍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웹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다루고 디자인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UX UI 디자이너가 되어 있고 프로덕트 디자인을 거쳐서 한 기업의 프로덕트 오너가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는 그런 가격 정책을 정하는 것부터 브랜드 전략, 실제로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전개가 되는지까지 같이 논의를 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보다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롤이 확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도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브랜드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의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넘어오게 되면 여행이면 여행, 숙박, 그리고 이북 다 각자의 고유한 도메인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메인 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사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자기가 속한 도메인의 전문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웹 디자이너부터 UX UI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까지 거쳤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마 지금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유수의 기업들이 채용 공고 사이트에 보면 프로덕트가 되기 위한 잡 디스크립션, 역량들을 이제 보고 진짜로 이걸 다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좀 놀랄 수도 있는 게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뷰 기법들, 여러 가지 UX 방법론들은 물론이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UI 디자인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전부 다 갖췄다고 해서 훌륭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육각에서 신선식 재료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필요한 어떤 스킬셋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미리부터 그렇게 풀스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다 갖추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닥쳐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시장에서 어떤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좀 자극적으로 뭔가를 많이 셀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좀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UX 라이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광고 라이팅이랑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광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의 주목을 끄는데 되게 좀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워딩들이 많을 것 같은데, UX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품 지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앱을 하나 켰을 때 팝업 메시지나 버튼 문구 아니면 여러 가지 안내 문구들, 앱을 이루는 전체적인 그런 문자 체계를 UX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이제 UX 라이팅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로덕트의 전체 맥락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페이지마다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그 글자를 전달하는 톤 같은 것들이 달라지면 소비자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UX 라이팅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프로덕트의 맥락을 우선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명확성이랑 간결성인 것 같은데요. 이제 명확하게 유저가 앱 내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을 잘 지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너무 많은 형용사나 꾸밈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유저가 실제로 앱 내에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헷갈리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성 그리고 간결성 같은 것들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UX 라이팅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진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한데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 들어오실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자기가 그런 비주얼 작업을 했던 것들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한두 개를 뽑아서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쭉 풀어내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훨씬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오피스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개발자인데도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는 더 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답이 없어질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요건들은 있거든요. 최소한의 프로토타이핑 능력, 피그마나 스케치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갖추지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 스킬,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또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시대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1등이 아니라 유니크함을 쫓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좀 자기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